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 시작하면서 생생경제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응급시에 어떤 치료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을 이것이라고 하고요. 세월호 사건 때는 사고 난 직후에 승객들을 많이 구조할 수 있었던 몇 시간을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에서는요.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지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방송에서는요. 시청률이 높은 시간을 황금 시간대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은 골든벨, 2번 골든타임, 3번 작전 타임입니다. 보기 아주 절묘하게 내셨네요. 예, 황금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 선정해서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의 신간 경제학자의 문학살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왔는데요. 3334님. 제 인생에도 딱 지금이 이것입니다. 좋은 기회로 꿈찾아 이직 준비 중인데 화이팅 해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화이팅 외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00님 생생경제가 YTN의 이것이 되어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8412님 퀴즈 정답 보내는 것도 제작진이 잘 봐줄 이것이 있겠죠? 제가 좀 늦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니에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지금도 보내주셔도 되고요. 방송이 끝나는 오후 5시 전까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골든벨, 2번 골든타임, 3번 작전 타임입니다. 그리고 3, 4부는요, 금요기획 이어가겠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 어떻게 볼 것인가가 주제인데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정답과 함께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의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김인경의 생생경제. 네, 금요기획입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소득 환류세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전에도요. 기업에 쌓여있는 여윳돈인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고 밝혀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는 이름은 좀 바뀌긴 했는데요.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단기 이익 가운데에서 투자나 임금, 배당으로 쓰지 않은 돈, 그러니까 이익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를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또 임금을 많이 올려주거나 배당을 많이 하거나 이런 기업에게는 세금 혜택을 또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기업을 경영하는 측에서 볼 때는 지금 당장 배당이나 임금을 늘려라라고 하면은 투자할 돈이 적을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로 인건비 부담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당이 늘어나면은 외국인들만 이익을 볼 것이다.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금요기획 오늘 자유경제원의 최승로 부원장 또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원호 소장 모시고 이 기업소득 환류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경제원의 최승로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원호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오전에도 만나셨죠?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경환 부총리가 직접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기업소득 환류세. 물론 자세히는 아직 안 나왔어요. 8월 초에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올 거라고 하던데 후보자 때 언급을 했던 이 사내 유보금 과세보다 좀 후퇴를 했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어느 분부터 이 기업소득 환류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최승로 부원장님. 네, 네. 경기가 안 좋고 이제 돈이 안 들어간다. 네.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최경환 이제 경제팀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처음에 생각보다 후퇴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이디어 단계에서 내놨던 생각을 구체적으로 이제 세금으로 만들다 보니까 네. 안이 좀 구체화된 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그 사내 유보금이라는 것 자체를 네. 세금을 매기가 사실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매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하는지를 네. 보고 네. 그것을 또 앞으로 또 그 당해년도에 바로 써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몇 년 지켜본 다음에 그래도 남으면은 세금을 법인세를 물리겠다. 네. 뭐 이런 게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후퇴라기보다는 좀 더 네. 구체화됐다 이렇게 보는데 네. 이런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기업계라든가 이런 경제계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사실 좀 있어요. 이상하다는 거는 어떤 근거에서 그러신가요? 사실 그 전 세계적으로 네. 이 법인세 지금 낮추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경쟁적으로 어떻게든지 기업한테 더 투자해라. 이런 이제 그 인센티브 차원에서 사실은 법인세는 인하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투자 안 하니까 법인세 더 물리겠다. 이렇게 어떻게 좀 윽박 지르는 그런 분위기예요. 윽박 지르는 분위기다. 그래서 근데 예. 이렇게 윽박 질러 가지고 과연 네. 투자가 늘어날까? 예. 이게 왜냐하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그 어떻게 목적을 갖고 있는 세금인데 네.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이냐? 라고 알겠습니다. 봤을 때는 예. 제가 보기에는 좀 헛발질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평가까지 해주셨네요. 네. 네, 그러면 홍원호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게 많이 기업들한테 부담이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얘기도, 투자 잘하고, 네. 배당 잘하고, 임금 인상 많이 하고,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인센티브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좀 과세를 하겠다 이런 네. 얘기인데, 지금 이제 이게 많은 부분이 공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난해 삼성전자, 사내 유보금이 122조 원이었거든요. 네. 이거는 과세 안 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작년 거까지는 안 누적분은 하죠. 지금까지 네. 누적분 된 거는 과세 안 합니다. 예. 안 하고 향후에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다는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난해 단기 순이익이 17조 원이었거든요. 자회사 빼고 17조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보면은 투자가 한 2조 원 정도 늘었어요, 작년에. 네. 예, 그 다음에 배당이 한 2조 원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임금 인상도 또 2조 원 정도 네. 됐습니다, 지난해. 그러면 딱 6조 원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제해준다는 거예요. 네. 공제해주고. 그러면 나머지 11조 원인데 그러면 11조 원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 과표 적용을 해서 하는데 그걸 알파로 탄로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직 안 정해진 거죠. 안 정했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거의 누적분 122조 원에 대해서는 전혀 손 안 대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세수가 또 그 제로로 네. 지향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뭐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이에 뭐 큰 기업들한테는 부담은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효과가 있죠. 왜냐 예. 그러면 뭐 투자를 하거나 배당을 하거나 임금을 많이 올려주거나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인센티브가 되니까. 예. 근데 뭐 약간 보완책을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네, 네. 뭐 좀 임금 쪽으로 좀 가중치가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예. 아니 오늘은 최승루 부원장님하고 홍원호 소장님이 이게 좀 바꿔서 나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요. 그러네요. 사실 이게 뭐 누가 정부 편이다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 정부가 하는 일에 그 최승루 부원장님은 찬성을 하시는 쪽이었거든요. 그렇게 보였어요? 뭐 대체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딱 일반화는 아니지만 그리고 홍원호 소장님은 대체로 비판적이셨던 네. 것 같은데 반대네요. 오늘은 그러네요, 오늘. 네. 오늘은 그래서 저도 흥미롭습니다. 뭐 자주 정부만 비판하기 때문에 오늘 예. 오랜만에 정부 편을 들었는데 네. 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도 좀 그러네요. 가끔 있어야지. 저도 뭐 오랜만에 비판하니까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건데. 알겠습니다. 뭐 있는 대로 입장 네.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이 정부가 의도를 한 바는 어쨌든 기업으로 소득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소득이 가계로 들어가는 거를 환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자는 그런 의도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사내 유보금이라는 게 다 현금이 아닌데 그리고 또 뭐 현금이라고 치더라도 이걸 과세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상하다라고 아까 부원장님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온 이유가 뭘까도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환류라는 차원을 우리는 이제 선순환 구조다라는 용어로 이제 또 같이 표현을 했어요. 네. 뭐냐면은 돈이 돌고 돌아야지 그 역할을 하니까 네. 기업에 있는 돈이 투자로 들어가고 또 투자가 다시 또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그것이 또 소득으로 돼서 가게 호주머니에 돈이 네. 들어가면 또 소비가 되고 이런 게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 환류라는 개념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환류라는 것을 단순히 기업이 돈이 많으니까 그거를 좀 가게에다 놓아주자. 네.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재분배고 복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이 환류의 개념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이거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 새로운 투자 자원이 그냥 묶여 있지 않도록 기업을 좀 압박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복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계 소득을 늘려주려 그러면 정부가 복지를 해야지 그렇죠. 기업한테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기업이 가지고 예. 투자하려고 갖고 있는 돈을 가져다가 가게한테 주면은 네. 이거는 이상하죠. 누가 봐도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황금 거기에 배를 갈라가지고 네네. 꺼내서 우리 다 먹고 살자? 예.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그대로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재분배가 아니라 네. 그것이 투자되도록 압박을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홍원우 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기업들은 현금이 다 아니다. 그리고 뭐 이제 사실 이게 여윳돈이라고 볼 수도 없다. 설비 투자에 들어가 있는 돈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예를 들면 그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 그러면 총 자산이 있잖아요. 네. 총 자산이 있으면 그 안에 현금도 있고 투자분도 있어요. 네. 투자라고 그러면 뭐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뭐 그런 투자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를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네. 나오잖아요. 예. 두 개를 빼면. 네. 근데 그 자본의 대부분이 사내유보금이에요. 그 얘기는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러면 총 자산 안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현금도 있고 네. 투자 자산도 있기 때문에 사내유보금 안에도 네. 현금도 있고 투자 자산도 있겠죠. 물론 뭐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면 투자 자산이 그 아까 말한 그 총 자산 중에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면 절반이 조금 못 돼요. 네. 절반이 조금 못 돼요. 그러니까 이제 증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네. 그렇게 투자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도 네. 그러니까 뭐 투자에 영향 끼치지 않고도 충분히 과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도 업무용, 비업무용 나눠서 업무용은 뭐 투자를 하고 비업무용은 또 따로 하고 네. 투자는 뭐 그냥 나오잖아요. 뭐 기계가 어떻고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기술적으로 하는 거는 뭐 네. 그렇게는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러니까 이게 정부 얘기가 지금 투자분 다 공제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배당한 거, 예. 투자 증가한 거, 임금 인상한 거 다 공제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아마 투자에는 그 악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과세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 최승로 부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사실 전 세계가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내리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지난 정부 때 낮춰줬잖아요. 최고 법인세율을 많이 낮춰줬었는데 그래도 투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요, 혹시?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 기업을 압박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이 팔을 비트는 건데. 팔을 비튼다. 이런 예. 방식으로 투자가 늘어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법인세를 이제 낮추려고 했던 목표보다는 예. 좀 덜 낮추었는데 우리가 그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부가 내놓은 게 바로 혁신이거든요. 규제 개혁. 규제 개혁. 근데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말로만 그치고 사실 행동으로 옮겨지질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기업들이 돈을 쌓아놓고 투자 안 하는 이유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 짓고 있는 싶은 터에 허가가 안 난다. 네. 또는 뭐 이런 산업 그러니까 산업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런 산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요런 산업을 지금 막아놨으니까 네. 이걸 좀 터달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규제 개혁에 대한 노력 없이 돈만 갖고 있으니까 너 왜 안 투자 안 해? 라고 투자할 때까지 투자 안 하면 법인세를 더 물리겠어. 네. 해버리면 그렇게 팔을 비튼다고 해서 과연 기업이 그러면 규제가 있는데도 네.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규제가 그런 것들이 근데 어느 정도는 같이 좀 터져야 되는 거죠. 같이 터져야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규제가 풀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없다고 보긴 요번 어렵네. 정부에서 사실 예. 좀 이렇게
굉장히 논의는 많이 됐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규제들이 사실 좀 아직은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좀 막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그 공장 설립에 대한 입지 규제라든가 네. 이 부동산 관련된 이 수도권 정비 계획 같은 거, 네. 또 뭐 이렇게 산업 업종별로 특히 이 서비스 파트라든가 하는 그 업종 자체가 네. 투자하기에 막혀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적으로 우리 네. 정부가 좀 풀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규제를 풀어주는 어떤 햇볕 정책이 더 필요하지 팔을 비틀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럼요. 입장이신 왜냐하면 거네요? 예. 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우리 네. 홍 소장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책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네. 이 돈이 낭비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기업이 가장 투자 수익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예. 현재 여건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팔만 비틀어 버리면 돈이 알겠습니다.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낭비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예. 게 가장 높은 수익률 그리고 네.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 자원들이 이게 네.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투자 그렇죠. 자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합리적일 수 네. 있도록 해주는 거죠. 저도 그 네. 기업소득 환류세라는 게 네. 뭐 직접적인 투자를 강제하거나 나는 뭐 정부가 직접적인 투자를 강제하는 건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네.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간접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부가 나온 건 뭐냐 그러면 지난 한 2000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전체 국민 소득 중에서 네. 법인들, 금융법인, 비금융법인 합쳐서 법인들이 가져가는 소득이 그 당시에 한 15% 정도 됐어요. 네. 지금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럼 10%포인트 차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150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러면 뭐 기업들이 뭐 투자를 열심히 하면 상관없는데 네. 지금 이제 분배 과정에서 법인들이 뭐 한 150조 정도가 가능하면 뭐 이렇게 가계하고 나눴으면 좋겠는데 네. 법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150조 원 그 해마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네. 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막 제 1차적인 목표가 투자가 되긴 좀 어려울 거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네. 아까 가중치 얘기를 했는데 예. 이 가중치를 좀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나온 건 엊그저께 나온 거는 어제 나온 거 네. 그거는 가중치와 상관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 액수, 네. 배당 액수, 임금 상승분 액수 이거를 동일하게 이렇게 가중치를 뒀어요. 네. 아까 뭐 2조면 동일하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마 효과를 좀 보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아직 보기 그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고요. 물론. 세제 개편에서 8월 달에 세제 개편 나오니까. 그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네. 하려면 가중치를 두면 돼요. 그러니까 네. 임금 부분에 대해서 뭐 가중치 한 300%, 400% 예. 두거나 그다음에 뭐 배당이나 투자는 좀 적게 두거나 그래서 이게 이 가계소득을 늘리면 당연히 이제 내수가 활성화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예. 투자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네. 이 투자 효과라는 간접적인 투자 효과를 네, 네. 노리는 거지 직접적인 투자 효과는 뭐 우리 부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최승래 조금 부원장님, 제한적일 수 있죠. 부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홍 소장님도 말씀하신 게 이제 투자도 투자지만은 네. 임금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거기다 가중을 두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면 사실 가계소득 증대 효과가 오고 경제학적인 이론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고 선순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지금 이제 사내 유보금이 예. 임금을 더 주라는 쪽으로 만약에 논의가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지가 돼요. 그러니까 사회 재분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그 기업이 돈을 쓸 때는요, 네. 채권자한테는 그 채권에 대한 대가를 주고 임금 근로자한테는 이제 임금 근로에 대한 대가를 월급으로 줘요. 네. 그런데 주주는 그렇게 주고 남은 것을 배당이라든가 이런 네. 걸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채권자나 임금 근로자는 계약에 의해서 비용을 받는 그런 입장이고 투자한 사람들은 그 대가를 이제 네. 얼마큼 많이 남으면 좀 많이 받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임금 근로자에게 이렇게 더 줘라 하는 거는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뭐냐면 아베노믹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아베가 이제 아베 신조 총리가 임금을 올려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 임금을 예. 올리는 거는요. 네. 그 임금은 한 번 올려놓으면 계속해서 높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연봉이 뭐 거의 1억 된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계속해서 임금이 높았을 때 과연 그 회사가 네. 장기적으로 계속 수익이 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임금 경직성에 의해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보거든요. 이번에 호주라든가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다 문 닫아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인건비를 함부로 올리는 거는요. 이거는 미래에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경쟁력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네. 임금 비용을 올려라? 이거는 상당히 무책임한 간섭이죠. 이건 그렇게 경영에 되면, 대해서는 예. 이 사내 유보금이라는 네, 것은 네. 본질적으로 예. 투자를 좀 잠시 유보한 그리고 배당을 유보한
그런 자금의 성격으로 봐야지 이걸 인건비를 더 주는 그러면 채권자한테는 왜 더 안 줘요? 인건 월급 근로한 네. 근로자한테만 더 주라고 특별히 얘기할 이유가 있나요? 기업한테 예. 회사채로 빌려준 회사채 채권자들한테 그럼 이자를 더 줘라. 네. 이런 얘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이자 부분은 빠진 것 같고요. 이제 배당과 임금 투자가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나온 배당하고 거죠. 다르다는 예. 거예요. 네. 배당은 본질적으로 그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수익성을 주주와 함께 네. 고려하는 것. 부분이지만 알겠습니다. 이 채권자와 예. 근로자한테 이렇게 강제로 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네. 관여해서 임금까지도 더 줘라 하는 것은 사실 정부가 불필요한 경영 간섭을 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요?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아베노믹스도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잘못하고 있는 건 잘못하는 거죠. 네. 선진국이라도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민간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 예. 때문이 아니죠. 일본의 경제 활성화 최근에 와서는 네. 아베노믹스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예. 그 단순히 임금 올려주라는 것 때문에 경제가 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물론 단순하게 예.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그 3부를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지 될 것 같아요. 잠시 후 토론은 4부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치열한 일상에 지쳤어요. 어떡하죠? 유유자적을 꿈꾸는 M3 타입이군요. 일상의 피로회복을 위해 하롱베이 3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기획 이어가는데요. 오늘 주제는 기업소득 환류세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자유경제원의 최승로 부원장,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원호 소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은 일단 그 찬반이 확실하게 갈렸고요. 기업소득을 이렇게 그 기업이 소득이라기보다는 유보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이렇게 억지로 쓰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쪽의 주장을 최승로 부원장께서 해주셨고요. 임금 상승이라든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다라는 쪽으로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원호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금 상승 얘기를 조금 하다가 끝났는데 최승로 부원장님께서는 임금 상승을 어떻게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느냐. 라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홍 소장님 혹시 반박 의견 있으면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부원장님 얘기하실 때 이제 네. 복지는 정부가 하는 거지 네. 기업이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물론 지금 이제 사내복지는 대부분 대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건 좀 인정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분배하고 재분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배는 이제 노사 관계에 있어서 네. 분배가 되는 것이고 재분배는 이제 그거 다 한 다음에 정부가 이제 조세 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통해서 이제 재분배하는 건데 물론 재분배 정책도 필요한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배 쪽에서도 조금은 좀 균형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한 그 분배 과정에서 법인 소득 비중이 15%였는데 지금 25%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150조 정도가 좀 나눠줘야 되는데 기업 쪽으로 갔다 한다 그러면은 그쪽은 아무래도 뭐 좀 법인 쪽으로 많이 간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근로자 좀 나누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건 어느 정도 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 그러면 예. 분배하고 재분배 동시에 해야 이게 이제 네. 복지가 좀 그 정부 부담이 좀 줄죠. 왜냐하면 기업 쪽에서 많이 해주니까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아까 이제 임금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임금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격차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지금 어제 발표한 걸 보니까 정부가 그 근로소득 장려세제라는 걸 만든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3년 임금 인상률에 비해서 올해 초과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뭐 10% 정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네. 거예요. 제가 보니까 뭐 이게 한 수천억에서 한 1조 원 정도 아마 그 감세가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별도로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러면서 이 제도를 내면서 정부가 이렇게 거기다가 단서를 달았더라고요. 고연봉. 네. 고연봉과 임원은 제외하겠다. 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게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연봉 한 5천 이상이나 뭐 임원 같은 걸 빼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딱 이쪽으로도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혜택을 주려면 어차피 신고하고 하는 건 네.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그건 마찬가지로 기업 입장에서 동시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한 네. 그 뭐 환류세 할 때 임금 부분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네. 거기에 있어서도 임원들하고 고연봉 근로자들 거기 부분에서는 뺀다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대기업 중에서도 지금 저임금 근로자가 많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 근로자 간접 고용 근로자가 지금 한 20% 네, 한 2만 5천 명 정도 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기업 쪽에서도 이렇게 뭐 그 저임금 네. 근로자 그 부분을 좀 임금 상승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정부가 그런다면은 네. 좀 아까 부원장님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려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잡는 장치가 있으면 괜찮을 근데, 거다. 우리가 기업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네. 노조 힘이 무지하게 세서요. 네. 대부분을 또 그 고임금자가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이거 그 저임금자한테 좀 혜택이 가겠지 했는데 네. 사실 알고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밖에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네. 해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느냐. 좀 저는 이런 부분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네.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당이요. 배당 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증시의 뭐 비중을 보면은 국내가 더 많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지만 사실 좌지우지하는 게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다 보니까 배당을 늘리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만 좋을 것이다라는 또 주장이 있어요. 이 부분은 부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만 해도 50% 이상이 이제 외국인 주주니까 배당을 하는 만큼 절반 이상은 외국으로 나간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배당이 높은 게 좋으냐라고 시비를 걸 수가 있는데 사실은 배당은 이러한 그 주주와 기업 간에 있어서 이러한 그 주식시장, 금융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일이에요. 우리가 네. 많다 적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또 외국계 자금이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가기 위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나는 것이 그 새로운 또 외국 자본을 우리가 또 네.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흐름에 네. 놔둬라.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내갖고 가는 거를 너무 아깝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 미래에 더 많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적합한 수준에 있어서의 배당은 필요하다. 네. 다만 그것을 배당이 낮다. 너무 높다라고 제3자가 이렇게 간섭을 하거나 강요를 하는 거는 그러한 그 금융 기업의 세계를 사실은 우리가 안에 들어가 보면 잘 몰라요. 그거는 그 경제 주체들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압력에 의해서 높아질 필요가 있으면 높아질 것이고 네. 더 낮아져야 된다면 또 낮아질 것이고 이것은 시장의 압력에 의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만나는 과정에게 맡겨두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원호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들에게만 부를 안겨주게 된다. 뭐 그래서 심각하게 얘기하면 국부 유출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네.
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아까 말한 것처럼 가중치를 좀 배당이 적게 둔다고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게 적겠고, 근데 국부 유출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는 그건 조금 오버한 것 같아요. 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FDI라고 그래서 외국인 직접 투자. 네. 직접 투자라고 그러면 이제 증권 투자 이거 말고 국내에 들어와서 뭐 예, 공장 짓고 예. 이제 뭐 설비 투자하고 뭐 이런 걸 직접 투자를 하는데 이 비중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낮은 건 사실이에요. 뭐 GDP 한 뭐 1%밖에 안 돼요. 근데 재산도 다른 나라는 한 2, 3%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뭐 배당을 아까 우리 본연이 얘기처럼 그럼 뭐 배당해주면 국부유출 되니까 뭐 FDI 들어오지 마라. 이건 아니거든요. 배당이 좀 나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장 짓고 일자리 창출하면 네. 그 순기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꼼꼼하게 국비출 정도까지 생각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예. 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었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그 기업들에게 사내 유보금 비슷한 것들을 거기에 과세를 했던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폐지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예. 과거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가 사실 그 제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왜 안 됐었죠? 근데 사실 좀 억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중과세 논란도 있을 뿐만 네. 아니라 그것을 이미 법인세라든가 각종 세금을 내고서 가지고 있었던 돈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개인으로 보면 소득세 다 내고서 집에 저축하고 있었던 돈 네.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다가 또 세금을 매긴다 그러면 사실 분명한 이중과세죠. 법인세 엄연히 내고 있는데 네, 법인세 이미 세금 예. 다 낸 거죠. 네. 법인세라는 게 소득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개인도 연말에 정산해서 소득세 내고서 남은 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돈 갖고 있으니까 또 내라 이러면 네.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기업이 어느 정도 세금 다 내 거 내고서 갖고 있었던 돈인데 거기다 또 세금을 낸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논리적으로도 좀 존재하기 어려운 세금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란 세금 자체의 어떤 정책적 효과를 떠나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됐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도 이런 논의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주식회사처럼 네. 공개된 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가 뭐 1명이나 2명, 네. 3명. 요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도 이러한 세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제기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네. 그러한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예. 다소 논의는 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식회사에 대해서 네. 이러한 세금 논의하는 거는 사실 좀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사실 좀 타당한 논의는 아니죠. 홍은혜 수장님, 이 제도가 왜 없어졌을까요? 있었는데? 90년대 때 있었는데 네. 2001년에 그걸 없앴는데 정말 시기적으로 좀 이상했죠. 왜냐 그러면 90년대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400%가 넘어갔거든요. 네. 그때는 이게 있었는데 2001년 이후에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100%대로 떨어졌는데 지금 100%대 초반인데 불필요할 정도로 낮아요. 투자를 안 하니까 낮을 수는데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지금 부채 비율이 낮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그래서 2001년에 그랬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카드 대란도 일으키고 그때 좀 이상한 정책을 많이 했어요. 재건축 규제 완화도 해서 투기도 일으키고 하여튼 이상했는데 좀 그런 게 있고 여기 이제 논리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중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중과세인 게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법과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뭐냐. 그러면 이중과세 해도 이게 위헌이 있고 위헌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설액에 따라서 헌재 네. 입장은 뭐냐 그러면 이중과세에 대해서 모든 이중과세가 다 위헌은 아니다. 이게 담세력을 넘어갔을 때 네. 담세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세금은 이중과세다 이런 거고 또 우리나라 국세 지방세 조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보면 뭐냐 그러면 이러한 거는 이중과세가 인정된다. 이거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법만 바꾸면 이중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리적으로 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따져야 할 부분은 과연 이게 네. 이제 담세력을 넘어가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따질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담세력이 넘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다시 또 기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가계소득 증가율이나 가계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 가계소득이 이제 가계가 살쪄야
지갑도 열리고 소비도 늘고 이거는 최승로 부원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그러면 정부가 이 고육지책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업소득 환류세라는 것으로 그걸 좀 유도를 해보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방법이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가계소득이 살쪄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정부가 예. 경제 성장률 중에서 가장 분명한 목표가 이제 고용률 70%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제 성장이 왜 좋으냐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일자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소득이 늘어나요. 네. 그래서 지금 60% 이상의 고용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올 들어서 상당히 고용률이 개선됐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머니에 조금씩 소득이 들어간다는 네. 거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경제 정책의 성과가 결국은 개인들의 호주머니가 풍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업이라는 것은 그런 걸 일으키는 과정이고, 그래서 기업의 호주머니가 좋아진다는 건 네. 잘한 일이에요. 기업의 호주머니가 두둑하다. 굉장히 잘한 일이죠. 그것이 퍼져 나가면서 이제 가게한테 돈이 가는 것이지, 정부가 너 기업에 돈이 많으니까 강제로 그걸 좀 기업 것을 네. 가게에다가 옮겨준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은 늘어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러면은 시장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냥 놔둬야 된다는 입장이군요. 왜냐하면 기업은 특별히 예. 하나의 법인이긴 하지만 네. 여러 개인의 집합체예요. 예. 주주, 네. 채권자, 임금 근로자, 여러 개인들의 합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결합체가 네.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 커지면요, 현금성 자산도 당연히 커져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GE 같은, 미국의 GE 같은 네. 나라는 기업은 기업, 예. 우리 돈으로 139조 원 정도를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어요. 엄청나죠. 우리 기업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데, 우리나라가 결코 이런 선진국 수준의 현금 자산성 비중에 보면은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 단위가 우리가 네. 글로벌 기업이 되면서 좀 커지니까 그 기업의 현금 자산이 좀 많아 보이는 것 뿐이지, 전반적인 그러한 네. 비교를 해보면 예.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좀 소득이 많은 사람은 주머니에 좀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저 기업이 큰데 돈을 참 많이 갖고 있네. 이렇게 보면은 네. 이상한 거죠. 예, 오히려.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힘써라. 네, 그렇죠. 경제 라는 성장에 힘쓰고 말씀이시네요.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지. 예.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 회초리 들고 쫓아가서 때려주면은 잘 될 것 같지만, 이건 국민들한테는 기분 좋은 일이지, 이게 감정적으로 네네. 기분 좋을지 몰라도 예. 결코 크게 도움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최승로 부원장님의 그 이론은 그 그레고리 맨큐가 얘기하는 이제 낙수 효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그럼요, 갖고 계신 있죠. 거예요. 홍은호 소장님도 그러면은 이 우리 경제가 이렇게 낙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만큼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낙수 효과가 과거처럼 발생하고 있지 않다.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런 것과 그러니까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진익에서 악화된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낙수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 그만큼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낙수 효과 예를 들면 특히 대형마트 같은 경우로 예를 들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어떤 시장이 있다고 그래 지방에 그러니까 중소상인들이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 할 때는 이게 다 거기서 벌어서 거기서 분배가 되거든요. 네. 근데 대형마트가 딱 들어오게 되면 많은 이익들이 본사로 다 넘어가고 또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외지에서 들어와서 또 사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 경쟁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중소상인들이 또 몰락하면 옆에 있는 또 다른 자영업자들도 몰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지역 경제만 그런 게 아니라 거시 경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법인 소득 분배율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그 법인 소득 분배율이 지나치도록 녹화했다는 얘기는 또 그만큼 노동 소득 분배율이 적어졌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네. 지금 낙수 효과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경제 성장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계소득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은 조금 아니신 그게 이제 건가요? 그게 80년대 이전까지는 네. 그런 이론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에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성장과 분배를 같이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80년대 이전에는 성장과 분배가 서로 상충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90년대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 선순환해야 된다 이런 게 많았고 최근에는 국제기구들도 대부분 다 그쪽으로 가고 있죠.
이제 선순환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정부가 이 정책을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좀 많이 좀 나누는 방향, 분배와 재분배 과정에서. 뭐 그리고 홍 그렇게 소장님은 이 기업소득 환류 세제가 이렇게 그 선순환할 수 있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방법이 네.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잘만 만들면 네.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최승로 부원장님은 이 기업소득 환류 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 목적은 뭐 동의를 하는데 그 수단이 효과가 없을 거다. 그러면은, 네, 한마디로 별 예. 효과가 없는 정책이거나 또 제가 세수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에 참 동의할 수가 없는데 네. 세금의 목적이 세수가 제로다? 그럼 세금을 왜 만들어요? 난 이런 예. 이런 어떻게 보면 자체로 논리적인 네. 그 모순을 갖고 있는 그런 세금을 만든다는 거. 세금을 정책 수단으로 쓰겠다고 하는 정부가 네. 대부분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금은 그냥 세수를 걷는 그 목적에 충실해야지 세금을 갖고서 어떤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 네. 저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확실한 의견들을 주셔서 토론이 오히려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저희 금요기획 출연을 하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마지막은 이 주제를 정의를 내리고 갑니다. 그래서 기업소득은 뭐다. 그 이유는 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의 주장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원장님, 최승로 부원장님께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기업소득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네. 왜냐하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것이 파급될 수 있는 언어의 에너지, 그다음에 네. 축적된 자원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대기업들이 많이 나올 때 그럴 때를 생각해 보면 진짜 일자리 많은 게 좋은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기업이 너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몇몇 기업만 그냥 많아 보이는 것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점점 잃어가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그래서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소득을 네. 만들어내는 게 우리 경제가 잘 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 그걸 너무 돈 많이 갖고 있는 거야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원호 소장님, 기업소득은 뭐다? 기업소득은 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노력의 결과다. 네. 예. 따라서 양측의 분배의 불균형이 심해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2000년대 수준 정도로 조금 바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쪽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나 서로 노력을 해서 네. 그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기업소득은 많을수록 좋다라고 최승로 부원장님 말씀을 해주셨고 홍원호 소장님께서는 기업소득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동 노력의 결과다. 공동 노력의 결과다. 그러니까 좀 나눠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시네요. 어쨌든 정부가 내놓은 안이니까 조금 더 현명하게 이렇게 구체화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고 오늘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경제원의 최승로 부원장 그리고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원호 소장과 기업소득 환류세제 얘기 나눠봤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노력했죠. 그냥 되는 건 없으니까. 화이라킨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아요. 그녀에게 갱년기는 전성기. 하이라킨으로 진짜 전성기를. 갱년기를 전성기로. 정관장 하이라퀸.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G3로 HD보다 4배 더 선명하게 보는 법. 그냥 봐. HD보다 4배 더 선명한 쿼드 HD 디스플레이.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 먼저 알려드릴게요. 2번입니다. 골든타임이었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은 4635님, 7852님, 5363님, 0801님, 4245번님입니다. 이 5분에게는 오늘의 경제신간 박병율 기자의 경제학자의 문학살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오늘 방송된 내용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인터뷰 내용은 조금 있으면 전문으로 올라오니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생경제 SNS에서도 친구가 되어주시면 더 다양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방송된 내용 또 뒷얘기도 있고요. 방송 현장 사진도 있으니까 SNS에서 친구 되시고 생생경제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